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제가 유튜버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마음에 좀 드셨는지 저한테 완성 자전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아지셨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데 제가 매장이 좀 소규모다 보니까 제대로 취급하고 있는 브랜드가 사실상 메리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문의 주시는 고객들 경우에는 대부분 뭐 자이언트 찾으시는 분도 있고 엘파마 찾으시는 분도 있고 뭐 스페셜라이즈드 그리고 또 혹은 스캇 이런 브랜드들을 저한테 문의를 많이 주세요. 물론 그 손님분들께 제가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다 보니까 저한테 구매는 불가하십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다른 브랜드 판매를 안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전거 대리점이 취급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은 국내에는 굉장히 많은 완성차 브랜드들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정식 수입되는 자전거 브랜드들 보니까 30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 뭐 두각을 못 나타내는 브랜드도 있고 뭐 자이언트, 메리다, 스페셜라이즈드, 스캇 이런 데처럼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브랜드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자전거 대리점은 보편적으로 대략 2개 내지 3개 정도의 브랜드를 선점하고 계약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브랜드 한 개를 계약할 때 대부분의 공급처들이 대리점과의 계약 조건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약간씩 상이하긴 하지만 근데 보편적으로 이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메리다라는 브랜드의 자전거를 공급을 받으려면은 메리다 국내 공식 디스트리뷰터인 오디바이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리점은 초도 공급 물량이라고 해갖고 계약에 필요한 물건을 최소 수량을 사입을 해야 돼요. 최소 2천만 원 정도의 물건을 사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초도 물량을 사입을 하고 정식 계약을 해서 공급처한테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또 부족한 물건들은 오디바이크에 주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를 취급을 하는데 근데 또 초도 물량만 가지고는 계약이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처에서는 또 기준량을 정해 놓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이상, 뭐 1억 원 이상 이렇게 판매를 해야 해마다 계약이 유지가 되고 갱신이 된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아무튼 저 같은 소규모의 자전거 매장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브랜드를 취급하기도 굉장히 버거워요. 왜냐면 계약을 계속 유지하면서 공급처한테 공급을 받으려면은 거기서 정한 판매량을 계속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또 다른 브랜드를 하게 되면은 이 브랜드의 충족량을 못 지킬 것이고 또 다른 브랜드도 사실 상황이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브랜드보다는 거의 한두 개 브랜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제가 우리 시청자 형님들이 찾으시는 브랜드를 판매를 할 수가 없는지 대략 아시겠죠? 근데 저는 이 대리점 체제에 대해서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메리다 자전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저한테 제가 취급하지 않는 특정 브랜드의 제품들을 요청하시는 경우에 상황들을 보면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먼 지역에서 오신 손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메리다 대리점이 2군데가 있는데 2군데 모두 가봤는데 이렇게 상담을 해보니까 나랑은 좀 생각이 틀리고 스타일이 틀리고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판돈이 너한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저한테 구입하시면은 저는 감사한데 실질적으로 고객님이 저한테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AS를 받을 때 굉장히 번거로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집 근처에 있는 가까이 있는 대리점에서 구입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객님은 아, 난 절대 우리 동네에서는 안 사겠다. 그나마 우리 동네에 마음에 드는 대리점이 있는데 그 대리점은 또 메리다를 취급을 하지가 않아서 또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나마 최대한 멀지 않고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판돈이 너한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손님은 저한테 오셔갖고 제가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를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신에 제가 가까운 곳에 고객님이 찾으시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를 알아보겠다 해서
보니까 평택 지역에 없네. 제일 가까운 게 동탄에 있어요. 물론 제가 취급하는 브랜드가 아니어도 전용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수리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 간혹 전용 부품이 들어가야 되는 수리의 경우 저도 조치해드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리점 체제라는 것이 라이더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자전거의 시작은 물론 인터넷 최저가의 제품을 사다가 시작을 했는데, 이 최저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매장들을 돌아다녀보고 AS를 받아보고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수리를 받아보니까 이 매장이 좋더라, 내가 다니기에는 참 친근하고 이 매장이 친절하고 수리도 정확하게 잘해주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근데 내가 자전거를 수리를 받으려고 다른 매장 갔었을 때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정비도 내가 만족할 만큼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어. 그러면은 이 손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마음에 들었던 매장에서 뭔가 물건을 더 사게 될 것이고 계속 이쪽에서 수리를 받고 결국에는 이쪽에서 자전거를 구입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구입할 때가 돼서 또 내가 A라는 브랜드의 자전거를 살 건데 여기는 A라는 브랜드 취급을 안 해.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이 매장은 A라는 브랜드를 해당 지역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자신들이 취급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열심히 판매해주는 대리점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줘야겠지만, 정작 본인들이 취급하는 제품을 가장 마지막에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고객들에 대한 배려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최종 결론은요, 자전거 라이더가 좋아하는 매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시청자 형님들이 즐거운 라이딩 생활 되시길 바라는 소판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